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보육교사 진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정리해 와봤는데요. 이 질문들을 읽어보면서 Q&A에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은 무엇인가요? 경력은 얼마나 되었나요? 저는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였고 지금은 교사 경력 2년 차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아교육과 나왔는데 왜 유치원이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을 선택했나요? 우선 저희 모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모교는 임용고시 아니면 직장 어린이집을 고려하는 분위기였어요. 교수님들께서도 입학하자마자 임용고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큰 법인유치원에 가는 것가 아닌 이상 처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래 일하고 교사로서 성장하려면 사립유치원의 큰 법인유치원 아니면 직장 어린이집 이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하여서 직장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지나 연차, 월급적인 면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는 임용고시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선 임용고시를 준비 안 하셨냐는 질문에는 우선 저는 대학생 초수 때 임용고시를 준비했었고 1점 차이로도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모교가 임용고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동기들 모두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막 크게 생각해보지 않고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하면서 늘 이번에 보고 안 되면은 난 다시 안 볼 거야 라는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공부했기에 후회 없이 준비했었고 떨어졌을 때도 후회 없이 직장 어린이집을 선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취업하고 보니까 정년 동안 이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보수적인 공무원 체계는 저와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원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우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원은 저의 고등학교 친구 어머님께서 근무하셨던 원입니다. 제가 보육교사로 직장 어린이집을 찾아본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어머님께서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어린이집이 있다고 추천해 주셔서 거기를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직장 어린이집 진짜 어떤가요? 장단점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제가 이 기관이 첫 직장이다 보니까 다른 사립 유치원이랑 민간 가정 어린이집과는 비교가 어렵지만 선생님들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로는 우선 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원장님 승인하에 이루어진 초과 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고 차량 운행도 딱히 안 해도 되고 연차나 육아휴직도 자유로운 편이어서 이러한 점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대 아동 비율도 넉넉하고 보조교사도 배치되어 있어서 교사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근무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정말 굳이 이야기하자면 서류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원은 서류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 것 같아서 크게 큰 단점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하루 일과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선 저희 원의 경우 연령별로 하루 일과가 다르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오전 통합은 대체적으로 오전 8시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9시에 다 같이 모여서 오전 간식을 먹고 실내외 자유놀이, 낮잠, 오후 간식, 특별활동 이런 순서로 하루 일과가 운영됩니다. 그리고 또 연장반 운영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우선 저희 원은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연장반이 이루어지고 연장반 전담 선생님께서 따로 계셔가지고 담임교사는 그렇게 크게 연장반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활동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연령별로 다르긴 하지만 저희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영어, 체육, 음악, 과학, 축구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놀이중심원이 많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놀이중심이라고 하는데 놀이 준비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놀이중심이라고 해서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하기보다는 딱 내가 해야 할 놀이와 수업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업 중일 때는 보육실에서 아웃하고 나서부터 원에서도 준비하고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을 경우엔 집에 들고 가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행사 관련된 질문도 있더라고요. 행사 준비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나요? 힘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원은 업체를 불러서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업체가 하는 거 외에 교사가 해야 하는 거 예시를 드리자면 이름표 만들기, 의자 배치 정도, 이제 안내문 만들기 이런 것들만 있어서 야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 행사 자체는 진행하면 재미있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근은 자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우선 저희는 원장님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초과 근무는 야근 수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당 나오는 야근은 월 4에서 5회 하게 되는데요. 수당 나오는 야근이라고 하면은 교사회의, 부모교육, 학부모 참여 수업, 그리고 간담회, 교사 OT, 신입생 OT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야근은 교사의 역량에 따른 야근이라고 생각되어서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야근은 수당이 안 나와서 대체적으로 저희 원은 원장님 승인하에 이루어진 야근은 모두가 하지만 수업 준비 같은 야근은 그냥 집에 들고 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원 칼퇴가 엄청 많은 원입니다.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저희 원은 사학연금 포함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보육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원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보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도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원은 조금 다른 원들과 다르게 주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릅니다. 만약에 아침 당직을 하게 되면 7시 20분에 출근을 하게 되고 휴게 시간 1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 후 4시 20분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일 늦게 출근하는 날은 8시 50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9시간 근무하고 5시 50분에 퇴근합니다. 월급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희 원이 조금 다른 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보육교사 호봉표, 원수당,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 이렇게 받고 시에서 주는 수당인 처우 개선비, 담임 수당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초과근무 많이 한 날에는 3초까지 나오고 초과근무 조금 하면은 이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차나 휴직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희 원은 연차가 꽤나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연차 달력을 3, 4월, 5, 6월, 7, 8월 이렇게 해서 2달에 한 번씩 돌리게 되는데요. 2달에 한 번은 월요일, 금요일 포함해서 연차 쓸 수 있고 1년에 한 번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연달아 5개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육아휴직도 꽤나 자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희 원 자체가 원장님께서 교사 개인 번호를 다른 학부모님들께 공유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학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만 원 전화기를 이용합니다. 사진은 원 핸드폰이 구비되어 있어 원 핸드폰으로 찍는 반도 있고 저는 개인 폰으로 찍는 게 편해서 개인 폰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원의 공통 서류는 관찰일지와 보육일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사가 쓰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과 틀만 알면은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 맡은 거에는 안전교육이 있어서 안전교육 평가서도 월 1회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그 형식에 맞춰 작성하면 돼서 크게 어려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림장을 매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키즈노트는 공통사항이라고 원 교실에서 같이 함께했던 놀이와 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매일 작성하고 개별 사항인 아이들의 놀이 상황은 주 1, 2회 작성합니다. 영화반일 때는 공통사항과 개별 사항 모두 월, 화, 수, 목 해가서 4일 모두 작성했습니다. 금요일에는 키즈노트에 사진이 올라가서 따로 알림장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지나 알림장 빨리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일지랑 키즈노트 모두 다 제가 다 머리에서 생각해내서 막 다다다다다 적었어요. 근데 그렇게 적으면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엄청 소중한 휴게 시간이 일지와 알림장을 작성하는데 모두 다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챗 GPT를 활용합니다. 챗 GPT 쓸 때 보육일지랑 관찰일지 그리고 아주 가끔 놀이 아이디어를 낼 때 활용하는데요. 챗 GPT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보육일지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챗 GPT를 활용하지 않고 썼던
보육일지 내용 4개 정도를 GPT에게 보내놓고 나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보육일지를 작성하고 싶어. 내가 앞으로 놀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은 이 보내준 예시에 따라 맞춰서 수정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챗GPT가 알겠다고 하면서 놀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럴 때 그 놀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어요. 예를 들어서 수상한 신호등 그림책을 읽고 신호등 카나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햄, 치즈, 토마토, 청포도, 바나나를 아이들이 어린이용 칼로 자르고 딸기잼을 발라 다시 아이비 과자 위에 하나하나 재료를 사곡사곡 쌓아보며 카나페를 완성하였지. 신호등 카나페를 먹어본 친구들은 초록불이 맛이 있어요. 저는 초록불 신호등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게 만든 신호등 카나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어. 라고 하면 GPT가 그거에 맞는 오늘의 놀이 상황과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보육일지에 붙여놓는데 그걸 그대로 붙여놓으면은 어색하니까 저의 말투와 제가 포함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시 넣어서 수정하면 보육일지는 그렇게 완성됩니다. 네. 그리고 또 관찰일지에 작성하는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관찰일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성해 놓은 관찰일지 예시를 한 5개 정도 보내줍니다. 챗GPT한테 보내고 이거는 내가 작성한 관찰일지의 예시야. 앞으로 내가 유아의 관찰 내용을 보내주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관찰 영역별로 평가해 주길 바래 라고 보내줬습니다. 이 평가 내용을 제가 다시 또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수정합니다. 저의 말투로. 그렇게 해서 보육일지와 관찰일지를 챗GPT를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직장 어린이집 합격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우선 포트폴리오는 준비를 했다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푸른이랑 모아맘, 한솔 면접을 봤었을 때 거기 3곳 모두 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오신 분도 없었고 포트폴리오를 따로 제출하라고 하신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 합격 팁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학생 초수로 1년 준비하고 떨어지고 이미 채용이 다 끝났어가지고 1년은 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년 그 쉼 공백에 대해서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준비하고 간절함이 드러나게 면접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준비했을 때 저는 우선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자소서를 정말 많이 읽어보았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보면은 많이 유료로 판매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소서 정말 많이 읽어보았고 예상 질문도 최대한 많이 결제해서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한 300개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다 질문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교사를 시작하려고 하신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정교사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조교사로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만약 제가 투담임이 아니고 원담임으로 영아나 유아를 갑자기 맡게 되었으면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모르고 수업을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투담임이어가지고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담임으로 시작한다면 정교사로 하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원담임이다 라고 하면 보조부터 시작해서 조금 배우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그리고 또 혹시 가장 즐겁고 보람되었던 적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하면은 육체적으로 힘든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성 후두염이 와서 목소리가 진짜 아예 안 나왔는데 수업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힘들다. 나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작년엔 영아반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안아줘서 손목이랑 무릎, 허리가 너무 아팠던 것?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즐겁고 보람된 거는 아이들과 있을 때 정말 많이 웃고 큰 소리로 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순간순간이 재미있고 보람되기도 하고 애들이 갑자기 선물이라고 하면서 뭐 가지고 왔을 때나 학부모님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하는 게 조금 약간 문제 행동을 많이 보였던 아이인데 문제 행동이 점점 줄어들 때
아니면 진짜 성장하는 게 보일 때 즐겁고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반과 유아반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우선 제가 1년 차일 때는 영화반을 맡았어요. 만 2세 영화들이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행복하고 그냥 귀여워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왜 약간 0세반이랑 1세반 보니까 오감놀이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감놀이를 준비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반의 경우 정말 귀엽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말이 통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귀엽긴 한데 말이 통하는 만큼 또 말은 엄청 안 들어서 힘들긴 하지만 놀이 지원을 해줬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어도 놀이 확장이 된다는 점이 큰 보람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많이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으로 오래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도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많이 힘들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좋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저의 에너지가 더 배가 된다는 느낌도 받기도 해서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나다 어학연수 가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고 아동 콘텐츠 문화 그런 것도 기획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아니면 놀이치료에 대해서도 대학원을 진학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다양한 길들을 고려해서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첫 번째 Q&A가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조금의 궁금증 해결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느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에 글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